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그 숫자들이요. 이게 사실은 무려 5천년짜리 장대한 이야기의 결과물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 인류 문명을 통째로 바꿔온 돈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소 한 마리를 사고 싶은데 그러려면 물고기를 1,000마리나 들고 가야 한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물고기는 금방 상할 거고 그걸 또 어떻게 다 운반하겠어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인류가 왜 돈이라는 걸 발명해야만 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물물 교환의 엄청난 비효율성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죠. 인류가 이 지긋지긋한 물물 교환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돈이 없던 세상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생선이랑 저 사람이 원하는 도끼랑 가치가 같다는 걸 어떻게 알죠? 소 한 마리는 닭 몇 마리 값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소를 반으로 뚝 잘라서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래는 진짜 복잡했고 부를 모아서 저장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썼죠. 야, 우리 그냥 모두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걸로 교환하자. 이렇게요. 이게 바로 상품화폐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금이나 곡물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니면 조개 껍데기처럼 희귀한 것들이 돈처럼 쓰였던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소금은 습게 차면 눅눅해지고 곡물은 썩잖아요. 무겁기는 또 엄청 무겁고요. 바로 그때 완벽한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죠. 이건 희귀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또 작게 나누기도 쉽고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도 편했으니까요. 훨씬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귀금속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이거 진짜 금 맞아? 무게는 정확한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 귀찮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발명품이 바로 동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동전은 무게와 순도를 우리가 보증한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더 이상 저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 종이화폐 혁명입니다. 동전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게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건 바로 무게였죠. 그래서 인류는 또 한 번의 위대한 혁신을 이뤄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수천, 수만 개의 동전을 자루에 담아서 끌고 다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게다가 나 돈 많소 광고하는 꼴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았겠죠? 바로 이 불편함이 다음 혁신의 불씨가 된 겁니다. 최초의 종이화폐는 놀랍게도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이 무거운 동전 뭉치를 창고에 맡기고 그 증표로 받은 종이 영수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돌면서 진짜 돈처럼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이만 있으면 동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요. 결국 정부가 이걸 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게 세계 최초의 지폐입니다. 이때부터 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가치를 대표하는 증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발명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도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무작위적인 발명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화폐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깊고 강력한 패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도구, 화폐 진화의 동적 패턴이라는 모델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혁신의 속도입니다. 보시면 새로운 화폐 기술이 딱 등장하면 혁신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지배적인 시스템이 나타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죠. 하지만 그 안정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위기를 맞으면서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럼 다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마치 파도처럼요.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유동기.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좀 혼란스럽지만 창의적인 시기입니다. 둘째, 전환기. 그 많던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괜찮은 놈이 서서히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셋째, 경화기. 이 성공한 모델이 아예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딱 굳어져서 모두가 쓰는 안정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안정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지고 이게 바로 또 다른 실험의 시대, 새로운 유동기의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들여다볼까요?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과 놀랍도록 똑같이 연결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바로 이전 시대, 그러니까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의 위기 단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이게 바로 다음 주기를 여는 방아쇠가 된 겁니다. 바로 그 거대한 위기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유동기로 진입했습니다. 2008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대답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수만 가지의 디지털 화폐의 실험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혁신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이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유동기가 끝나면 과연 누가 다음 시대의 돈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될까요? 현재 이 경쟁의 가장 강력한 주자는 크게 둘로 보입니다. 한쪽은 바로 정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를 만들어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움직임이죠. 다른 한쪽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이 시도했던 리브라처럼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죠. 정부가 만드는 CBDC도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왼쪽의 간접형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디지털 돈을 공급하고 우리는 그냥 시중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직접형은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은행 없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트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훨씬 더 중앙화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여러 디지털 화폐들의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버넌스, 그러니까 누가 시스템을 운영하느냐를 보면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리브라는 허가받은 기업들만 참여했죠. 가격 변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탈중앙성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지만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누군가가 통제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의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빈 페이지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그냥 돌이나 금처럼 가만히 있는 물체가 아니라는 것. 돈은 우리 사회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하나의 사회적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술이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되는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거대 기업이 발행하는 돈을 쓰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의 미래를 설계할 권한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져야 할까요?